유튜브 스트리밍, 증문즉답, 이거 요즘 변화하는 이 빠른 시대에 한 번뿐인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일상 삶에서 물어보거나 듣기 어려운 그런 엉뚱한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예. 자녀를 키우는 초등학교 5학년 그 엄마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네요. 자, 그 질문을 먼저 이렇게 내가 쓱 한번 이렇게 읽고서 답을 해드릴게요. 외동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 초등학교 5학년이면 신체 발육과 이제 정신 발육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간 빠를 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5, 6학년부터 요새. 그 사춘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춘기는 요령기 때 덩치도 작고 조그맣고 엄마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요령기 때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거를 이제 제법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좀 늘었고 그래도 머리도 또 아이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고 아직 어리긴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마음껏 신체 표현도 많이 이렇게 능력도 생겼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쌓였던 거를 자신이 어린 시절에 뭔가를 채우고 싶었는데 못 채웠던 그 대상을 향해서 표출하는 그런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한 좋은 대상처럼 대했다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엄마를. 오케이. 엄마에 대해서 되게 좋게 대했다가 또 때로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행동도 한다. 이게 그 프로이드 선생이 자세하게 설명한 사춘기 아이의 심리.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게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해보고 싶었던 그러나 차마 어려서 눈치 보여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밖에서는 스스로 잘하고 인정도 받는 편이에요. 엄마한테 풀지 못했던 걸 엄마한테 푸는 것이니까 바깥에서는 그래도 학교 애들하고 이제 잘 지내려고 힘 있는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에게는 불평이나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해요. 자, 이제 이게 사춘기 입구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이게 표현하는데 이젠 제법 아이가 말도 좀 그럴듯하게 하고 지금 무시 못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막 그런 시기니까 아이 단순히 야단쳐서 이렇게 제압하기도 그렇고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주지는 않을 때마다 아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요구하는 걸 엄마가 다 들어줄 수도 없죠, 일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강하게 뭔가 저항을 하고 자신이 무능한 듯 자책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조차도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엄마한테서 겪었던 그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해요. 이 아들의 버릇을 바로잡아야 하나요? 버텨내야 하나요? 고민이 된다. 자, 엄마가 힘들어지는 경우, 부모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아니 저 녀석이 보통 그냥 애처럼 얌전하던 쟤가 요즘 와서 사춘기 들어서죠. 얘가 조금 이렇게 틱틱거리네.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뭔가를 표현하네. 신경 쓰이게 하네. 이런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부모가 이해 못했던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또 하나는 사춘기가 시작했거나.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러면 그게 엄마가 모르는 또 다른 데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풀지 못해서 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엄마한테 푸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춘기 요인으로 볼 여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신분석을 모르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그거를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래? 멀쩡하던 녀석이 왜 갑자기 왜 저래? 왜 이상해져?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아들도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의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유년기 무의식이에요.
아이도 엄마도 그 원인을 모를 경우에 그냥 계속 신경만 쓰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땅히 이해도 안 되고 계속 신경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을 쪼끔 이제 공부를 하셨 분이라면 이 프로이드 교육원 강의도 듣고 그러시면은 저게 유년기 소화 못했던 유년기 무의식이 사춘기 때 이제는 내가 이거를 제대로 표현해서 소화해내야 내가 새로운 정신 발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다 이해하고서 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유년기 때 뭔가를 이렇게 표출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미처 세심히 배려해 주지 못했던 아이와의 어떤 소통, 언어적 소통, 비언어적 소통 이거를 이때 이때 좀 새로운 차원에서 제대로 소통을 해 주는 해야지 제가 정신 발달을 제대로 하겠구나. 이러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대단한 엄마죠 그건. 세상에 떵떵거리는 그 뭐 이런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정신적 대단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엄마죠. 그러면 제가 인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무의식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를 하는 순간 신경이 쪼끔 이렇게 완화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자 내가 그 어떻게 해 주는 게 제 정신 발달을 위해서 좋을까?' 쪼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나름대로 관심과 정성을 담긴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제일 좋은 반응은 optimum frustration이에요. 그거는 한쪽에서는 채워지는 게 있고 한쪽에서는 또 적절하게 현실을 자각하게끔 이렇게 경계를 세워주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거부해서도 정신이 발달이 딱 고정이 되게 돼 버리고 그래서 optimum frustration 한켠에서 걔가 근원적인 뭔가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면서 채워 주고 소통해 주는 면도 있어야 되고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른의 위치에서 이렇게 경계도 세워 주고 "요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해해 줄 건 이해해 주고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해 주면은 꾸준히 해 주면은 유년기 무의식이 상당히 완화돼서 새로운 정신 발달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거를 이해해서 소화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 그건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정말 대단한 어머니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버텨줘야 하나, 버릇을 바로잡아야 하나 했을 때 버릇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어른이 보기에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행동 방식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면이 있을 때 드는 마음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적절히 경계를 세워주는 것도 해야 되고 버텨주는 것도 좀 해야 돼요.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났는데 곧바로 화를 이렇게 분출한다. 그럼 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또는 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표현을 했는데 엄마가 한번 이렇게 이를 질끈 이렇게 꼭 참는 듯한 모습을 한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 저분이 지금 뭔가를 참고 있구나. 그 참으면서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같이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아이도 '저분이 일단 참으면서 나를 버텨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인제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는 뭐 어 긍정적인 쪽으로 아이한테 뭔가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머리가 큰 외동아들의 기운이 남달리 강하게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하는 거네요. 표현하시는 말 구구절절이 정말 자식이 부모를 속삭이면 부모의 마음도 진짜 심란하죠. 대단히 심란하죠. 표현하시는 게 잘 들어오네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자신이 쉽고 편한 쪽으로만 대했어. 쉽고 편한 것만 해 줬어. 이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 각별한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아 엄마가 그래도 상당히 힘든 거를 버텨 주셨구나.' 나중에 또 자식을 키우면서 뒤늦게 알 수도 있는 거고 참으면서도 이렇게 소통을 해 주는 걸 보면 곧바로 전달될 수도 있고. 가장 소중한 관계는 그렇게 쉽고 편한 관계만은 아니다.